일상과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그냥 스쳐가는 사건이고 우연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연, 필연이란 말이 저는 좋은 게 많은 경우 그거는 나한테 달려 있거든요. 물론 오는 거는 내 자유는 아니에요. 그건 기프트죠. 그런데 그 길을 택하냐 안 택하냐는 나한테 있고요.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우연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나 필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작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궁금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좀 되게 미디엄을 자주 바꾸는 작가분들이라든지. 미술하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한 미디움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게 꼭 그 미디움을 바꿀 때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동욱 작가의 얘기로 컨티뉴 하자면은 그래도 제일 가까운 기지 이런 그림 같은 걸 보면은 한 사람이 화면을 직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 서동욱 작가가 지금까지 그려왔었던 형식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은 관객과 1대1로 소통하는 게 돼요. 근데 근래 그림들을 보면은 안에 있는 캐릭터가 심지어 서로도 마주보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나도 마주보지 않고.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거든요. 왜 그러면은 이 작가는 이런 형태를 활용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그게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영화와 더 비슷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나를 직시하는 어떤 모델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픈엔드 퀘스천, 나로 하여금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영화 하나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작품 하나에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게 왜 이런 애티튜드의 변화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한 인물이 날 바라보고 있는 그림들이 잘 팔리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동욱 작가는 고집스럽게 그거를 몇 년을 그려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한계를 느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스타일도 고민을 했었고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늘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이거는 너무 리스키해 라고 내버리면은 그럼 또 그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그런 도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이란 말이 사실 되게 공허한 말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의할까요? 원인제 갤러리는 제가 시작했을 때 이것 정도만 이루면은 나는 성공한 거야 라는 것들을 훨씬 서패스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쁘냐? 1도 안 기뻐요. 고민만 늘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길 안 택했어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 순간이 오니까, 내 공허함이 오니까 아티팩스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차니까. 그럼 저한테는 초이스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은 안 차지만 내가 이제 깨달은 이 카르텔의 작동 원리를 잘 활용하면 돈도 벌고 유명도 해지겠구나 라는 옵션이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고민했었을 때 그 당시 제가 한 40살 정도 됐는데, 요즘엔 100세까지 쓴다고 그러는데 그럼 아마도 난 40년 이상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맨날 파악해서 남들보다 빨리 그걸 적용해서 그 어드밴티지로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의미는 차치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재미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진 거죠. 그럼 박원재가 미술에서 재밌다고 느낀 순간 언제였을까라고 back to the basic으로 간 거죠. 초심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아티팩스 같은 어찌 보면 전혀 unrelated된 필드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그 당시에도 제 친한 친구한테 이 아이디어를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기발하다. 근데 너 이거 못해.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걸 왜 못해. 너 이거 하면은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갤러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너 그럴 준비가 됐어? 깜짝 놀랐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예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무서웠던 거예요, 나도. 내가 쌓아놓은 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내 눈에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을 포기하려는 나를 목격한 거죠. 그랬는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시대고, 내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할 일이에요. 그럼 내가 안 하면은 나는 내가 알았던 이 변화에 팔로우가 될 수밖에 없는
트래지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잃을지언정 나는 이 길을 도전해보지 않으면은 나는 분명 후회하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서 저는 IT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거죠. 디시전 자체가 저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이뤄낸 성이 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도전하고 실패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가 진짜 흔치 않은 기회구나. 형도 이 아티팩츠라는 거 시작하는 기회가, 물론 그 전에 비즈니스 다른 기회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형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맞아 떨어져서 이 시기에 딱 갈 수 있었던 그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기, 그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기가 흔치 않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프리빌리지고 그때 올 수 있는 기회고. 축복이죠. 형도 20년이 걸렸고 소동욱 작가님한테도 엄청 오래 걸렸고, 뭐 형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림이 좀 잘 안 팔렸을 수도 있고 갑자기 걸어가다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졌을 때 소동욱 작가님은 드디어 아티스트다운 전시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한 결과였고, 형도 지금 시도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기회가 많은 것들이 온라인이 되고 그거에 진짜 두려움이 느낄 정도까지의 생각들을 했다면 이게 생각보다 흔치 않은 기회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레코그나이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상과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스쳐가는 사건이고 우연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연, 필연이란 말이 저는 좋은 게 많은 경우 그거는 나한테 달려 있거든요. 물론 오는 거는 내 자유는 아니에요. 그건 기프트죠. 그런데 그 길을 택하냐 안 택하냐는 나한테 있고요.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우연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나 필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